오피셜이 난 건 없습니다만 프림퐁, 그다음에 캐르케스, 네. 비르츠, 뭐 그냥 S죠? 네. 예. 예. 어떻게 평가해요 이거? 너무 행복해요 요즘 그냥. 2024-2025 시즌 팽결산 리버풀 편입니다. 리빙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은 진작에 확정이 됐지만 네. 또 원래 마지막 라운드 끝나고 한번 트로피 세리머니도 하고 아놀드가 원샷이 많이 잡히고 왜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관심이죠. 아하, 누군가는 예. 긁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잡아주고 잊을만 하면 잡아주고 계속 잡아주면서 인생에는 꼭 기쁨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도 보고 배우면서 균형을 맞춰주려는 네. 누군가의 긁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심각하게 의심이 갑니다. 트로피 들고 이렇게 춤추고 맞아. 막 하다가 5초 뒤에 보니까 갑자기 혼자 이러고 아니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가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그게 울라고. 안 보일 수 없거든요. 카메라가 자기 보고 있다는 게. 그러면 계속 시선이 한쪽으로만 보이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골 넣은 선수나 아니면 패장들 클로즈업이 중계 화면에 잡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데 부감 같은 화면으로 잡는 거 보죠? 그러면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걸 모를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카메라 거리에서 그 정도 연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그 유동근 선생님이나 김혜장 선생님의 버금가는 진짜 기가 막힌 명배우를 제가 몰라본 거예요. 유동 진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동대문. 어쨌든 네. 자, 또 리버풀 얘기는 형철이도 있지만 네. 또 리빙님의 시선이랑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리그 우승을 한 아주 뭐 좋은 시즌인데 시즌 한 줄 평 일단 리빙님 들어보고 그리고 형철이 것도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번 시즌 딱 한 줄로 하면 우리는 내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으로 좋은 성과를 냈지만 네. 또, 끝나고 나니까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우리 생각보다 잘하네? 약간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내일 더 잘할 수 있다. 다음 시즌. 비르츠의 이적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아닌가요? 지금 비르츠 때문에 아놀드는 이미 보내버려서 그럴만해요. 정말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비르츠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진짜. 우리는 내일 더 잘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어제 야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이자 최악의 시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맛이 없네요. 약간 그래서 조금 너무 좀 뻔한 느낌이긴 했는데 어제 사실 그냥 웃다 갔어요. 그냥 웃다가 뻥이 취해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 팬들은. 기쁘지만 하지. 그러니까 막 예. 뭐 포스트랙 막 얘기가 나가야죠. 웃으면서 근데. 예. 계속 좋아. 그러니까 네. 행복하면서. 근데 리버풀 팬들은 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느낌. 그렇죠. 우린 내일 더 잘할 수 있다. 네. 형철이는 뭐가 될까요? 저는 그냥 이번 시즌에 초점을 두고 슬롯 매직. 스메. 스메. 예, 스메가 아니었다면 사실 선수단도 거의 비슷하고 맞죠. 정말 똑같은 재료인데 요리법을 살짝 바꿔서 제가 볼 때는 이 성과가 나온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맛있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수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네. 뭐 기대 실점이나 위기 상황과 같은 지표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습 상황의 골은 늘고 팀 자체가 좀 더 통제를 하면서 경기 자체를 지배한다는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맞죠. 이건 누가 뭐래도 슬롯 매직이에요. 슬롯이 만든 우승이고 슬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된 우승이라 생각합니다. 아유. 요거를 이제 그 리빙님이 가져다 줬어요. 감사해요. 네, 이걸로 이제 2024-25 시즌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이 귀여운 사자랑 같이. 이게 메달을 매는 거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아요? 많이 진짜?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이거. 네. 이게 진짜 메달 매면은 뭔가 내가 성취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우승을 했었던 때가 이제 패치도 옛날 때거든요. 옛날 렉스트라 패치 한참 전에 두툼한 거 그거 있잖아요. 맞아. 프린팅도 그때였는데 맞아요.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군요. 진짜 예뻐요 지금. 다음에도 너무 귀여워. 이 사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험이 없어. 옛날 사자가 진짜 사자죠. 이렇게 있어야지. 네, 20년 전입니다. 맞아. 자, 어쨌든 그러면 10점 만점에 이번 시즌을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을 주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9점. 9점. 10점 주는 거는 그래도 다음 시즌이나 이제 더 큰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주고 지금 9점. 9점. 형철이는? 저는 8.5. 8.5. 네, 8.5. 0.5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 거야? 비르츠가 안 왔기 때문에 0.5고요. 비르츠가 오면은 0.5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오는 게 원래 예고가 돼 있었군요. 그럼요. 예. 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0.5 빼고. 아놀드 버리고 이제 비르츠부터 그렇죠. 겨울로. 그러면 이제 9점 딱 되는 거죠. 아주 높은 네. 점수입니다. 20번째 우승 중에 지금 두 분이
두 분이 동갑이잖아요. 네. 그렇죠. 리그 우승을 그럼 지금 두 번째 보는 거죠? 그쵸. 사실 되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나 두 분이나 비슷해요, 본 거는. 맞아. 정말 오랫동안 리그 우승이 없었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꿈처럼 클럽이 한번 만들었고 슬롯은 부임 시즌을 만들었고 그리고 20번째 리그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게리 네빌은 명실상부 잉글랜드의 최고 클럽은 정말 그런 얘기를 입에 담지 않는 게리 네빌이 리버풀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리버풀에 대한 진짜 인정을 한 느낌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들의 심경은 좀 어떤지. 일단은 사실 이 리그 최다 우승 타이틀이라는 게 정말 커요. 왜냐면 저도 축구를 입문했던 게 아마 비슷한 시기일 텐데 네. 제가 입문했던 건 20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검색하거나 게임에서 고르면 최다 우승팀은 항상 리버풀이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워낙 퍼거슨 감독 때 위대한 역사를 지냈고 타이를 이루더니 결국 역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다 우승팀 기록으로 한 10년이 넘게 쭉 이어졌었는데 다시 그게 리버풀로 바뀌니까 물론 같이 있긴 하지만 리버풀이 그 이름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느낌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아, 이 팀이 어쩌면은 살아있는 그 역사,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70년대 역사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전성기를 보고 있는 걸 수도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 살면서 두 번이나 리그 우승을 봤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 30년 동안에 우승을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맨시티 팬들은 몰라. 맨날 모르죠. 우승하니까. 맞아요. 예, 네. 그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압니다. 네. 30년의 우승이 없었고 너네도 몰라. 어,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너네도 몰라. 네. 이건 토트넘이랑 우리만 알아.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게 다시 왔다는 게 좀 기뻐요, 사실. 예. 맞아요. 자존심이 좀 확 생기죠. 저도 이제 축구를 딱 시작했을 때가 이제 퍼거슨 그 시대는 맨유가 리그를 지배하고 그쵸. 있었잖아요. 뭐 그러다가 다크호스로 나온 게 이제 맨시티 그리고 한 번씩 첼시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맨유는 어디 저 멀리 가버리고 아예 기억도 안 나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오히려 기억은 나긴 해. 오히려 반대 임팩트가 의미로 기억이 나요. 그건 맞아요. 이거 맨가짐 있나요? 여기 어디인데? 아니 어제 예. 저희가 이제 전에 사전 미팅 이렇게 어. 얼굴 보고 하는데 말을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한마디를 원래 말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맹가심님 이거 그저께인가 개인 방송에서 그 장례식 하고 계셨어요. 아 맞아. 아니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떴는데 까만 옷에 그 상가 조문 그 옷으로 입고 있더라고. 구단 재정 안 좋다고 육개장을 컵라면 입으시더라고요. 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진짜 이제는 잉글랜드 최고의 팀이라고 말하면은 리버풀이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도 들어오지 않았나. 네. 그 당시에는 맨유가 먼저 나왔거든요. 저 그죠? 10년 전에는. 맞아. 맨유라고 해야지 거기서 리버풀이라고 하면은 아유 또 전래동화 옛날 네. 얘기 이런 맞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은 리버풀이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제가 이제 축구를 입문했을 때도 리버풀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기억하는 게 제라드 울리에 감독이 있었을 때였는데 울리 감독.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리버풀의 부활이라는 타이틀이 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맞아요. 그 전에 리그 우승을 하고 클럽이 다시 팀으로 끌어올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맨유는 어렵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도 잉글랜드 최고는 지금 누구야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아우라가 이어지고 있을 때였어. 퍼거슨의 아우라가. 근데 요번 우승과 여러 가지 그 부대 상황이 리버풀의 진정한 부활을 지금 맞는 게 유럽 대항전은 진작부터 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이 한 팀이 리버풀이었고 7, 80년대 우리는 보지 못했었던 영광의 순간이 이제 다시 약간 재현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저는 비르치 영입으로 다시 한번 약간 확인사살한 느낌입니다. 그쵸. 지금 현 세대 최고의 공미를 독일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치우고 리버풀이 내려왔다? 그쵸. 이거를 보여준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7, 80년대 리버풀 스쿼드가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이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케빈 키건이라든지 네. 수많은 레전드들, 케니 맞아요. 달글리시도 맞아요. 있고 비르치가 오면은 혹시 그런 느낌에 좀 가까워질까? 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굉장히 설레고 진짜 딱 그 말씀하셨던 게 너무 와닿아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이렇게 전해 들었다가 네. 이게 어쩌면 지금 시기가 그 시기에 약간 이제 정작 우리가 가까워져 있는 거 보고 있는 건가? 그런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그리고 뭐 아직은 슬롯이 엄청난 커리어를 많이 쌓아놓은 감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축구 감독 명장들을 이야기할 때 네덜란드 감독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에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크루이프도 그렇고 크루이프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날. 왔다 갔다가 있어서 그렇지 바날도 거기 그렇죠. 들어가는 감독이고 트래블을 이뤘던 히딩크 감독도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슬롯도 이 그 계보를 잇는 네덜란드 감독이 될 가능성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리버풀은 당분간 이 기세가 왜냐하면 제 느낌에 펩시티가 다음 시즌에 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감이 약간 물론 제가 보통 틀립니다. 네, 제가 보통 틀리긴 하는데 틀려요? 근데 또 모른다. 네.
왜냐하면 어제 히풋에서 나왔지만 양민혁의 1월 데뷔, 득점왕 홀란드, 그리고 맨시티 우승 이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모두 다 틀렸거든요. 주원이 형은 저기 양민혁 귀국 다음날 데뷔라 그랬어요. 주원이 형은 스털링이 득점 3위 할 거라고 했어.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조롱이야. 그건 무조건 조롱입니다. 노팅엄 강릉에 가주세요. 그래, 아이고. 노팅엄 다시 제자리로 간다. 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네. 제 자리가 어쩌면 미스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리버풀은 저는 사실 리빙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의 기점으로 이번 시즌의 정점이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이 초입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야 1억 6천이 다 올라간 것 같지.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희망처럼 리버풀도 지금도 올라갈 수 있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4-25 시즌의 평가기 때문에 2호 이력이 아닙니다. 2-4-25 시즌 이적 시장을 한번 평가를 해볼 텐데 되게 단초래요. 맞아요. 그래서 없어요. 더 놀라운 시즌이긴 해요. 맞아요. 2는 데려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제인들을 보낸 마마라타 슈빌리랑 사실상 와가지고 후덕해지기만 한 키에사밖에 없었어요. 없는 시즌이야 들어온 게. 사실 영입 무영입이에요. 네, 진짜. 맞아요. 기억해요. 키에사 활약이 기억나는 건 카라바오컵 결승 때 무득점 패배를 면하게 해준 네. 그 하나의 골을 넣어준 거. 어. 그리고 이제 후덕한 인상으로 라커룸에서 파이팅 넣어주고 네. 누구보다 이제 트로피 들 때 쑥스러워하면서 그래도 트로피 번쩍 들어올렸던 그 모습 말고는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없어. 마마레다슈빌리는 어차피 임대를 다지갔기 때문에 그죠? 없었어요. 의미 없는 그게. 영입이고 예. 나간 것도 반덴베르나 카르발류나 뭐 아드리안이나 뭐 그다음에 은퇴를 난 티아고 알칸타라 마티 모두 다 사실상 전력 외였기 맞아.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느낌은 다른 영입이나 다름없다. 맞아. 다른 어떤 팀이나 이 준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앤아웃 평가를 리빙님은 어떻게 보나요? 이게 항상 이적 시장은 시즌이 끝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그치. 거잖아요. 그때 평가도 있지만은 이거 지금 우리 끝난 마음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게 비르치를 위한 빌드업이 다 돼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안 쓴 게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주고 신의 있잖아요. 한 수가 된 거죠. 네, 저도 이 당시에 이 이적 시장을 제 채널에서도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영입이 크게 필요한 시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6번 자리만 저희가 불안감이 좀 컸던 거지 나머지 자리들은 그래도 싸워볼 만하다. 불안감은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적 시장을 다 보냈을 때 납득할 만하다. 이 조건은 그라벤베르가 잘 됐을 경우 아하. 6번으로 프리시즌부터 낙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좋은 이적 시장을 좀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고. 그래서 매우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비리치 이적이 왜냐면 사실 형철이도 아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대다수의 리버풀 팬들은 이거 지금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센터백이 좀 큰일 났다. 아. 왜냐면 마팁이 은퇴를 했고 예. 물론 처음에는 나간다고 공표를 했죠. 어쨌든 나갔으니까. 음. 마팁이 나가고 추가 센터백 영입이 없는데 콴사는 믿을 만한 선수가 아니고 입스위치 타운하고 리그 개막전 때 1라운드 때 콴사가 경합 몇 번 밀리더니 슬롯이 질책성 교체아웃을 맞아,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예, 그것만 봐도 아니 이 센터백 뎁스로 과연 가는 게 맞나? 조고메즈가 있다고 하지만 그 고메즈마저도 올 시즌 계속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다가 후반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예 못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센터백은 변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반다이크랑 코나테가 특히 코나테가 맞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부상을 웬만해서 거의 레알전 때 그 엔드릭한테 밀린 거 말고는 안 당하고 맞아요. 잘 버텨준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잘 풀려서 다행이지 사실 원래였다면 센터백을 왜 영입하지 않았냐라는 말이 나올 만한 시기긴 했어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그러면 그 이적 시장, 그러니까 2-4-25 시즌 들어가기 전 여름 이적 시장의 랭크를 평가를 S부터 F까지 놨을 때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말을 했지만 B 정도. B. 저는 B였어요. B로. 저도 B라고 B. 봐요. 오, 왜냐면 이적 시장은 생각보다 높네요. 근데 그렇다고 최악을 면한 이유는 어. 이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센터백은 그래도 전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외의 포지션은 클롭 대 리버풀이 제가 딱 봤을 때는 클롭이라는 감독 아래 선수들끼리 좀 똘똘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선수들끼리 뭐 주장, 뭐 이전엔 주장이었던 조던 앤더슨, 이전 부주장이었던 제임스 밀러, 그리고 지금 넘겨받은 반다이크. 그렇죠. 이미 선수단 내에서의 주장이 확고하고 부주장도 확고한 시스템이라 선수들끼리 위계 질서도 확고하고 선수들끼리 시너지도 잘 나고 막 두루두루 친하기도 하고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심에 있었던 클롭이 나가고 슬롯이 왔다고 그 선수의 구성, 어떤 조합을
깨버리는 순간 팀 케미스트리는 저는 좀 박살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슬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데려왔을 때 클로백에 정말 많이 신뢰했던 선수들 몇 명은 야, 저 빡빡이 감독 와가지고 우리 뭐 잘하는지도 모르고 막 다 바꿔놓는다. 다 바꿔놓는다. 쟤 누구냐? 키에스야? 쟤 와가지고 파스타만 먹고 후덕해지기만 한다. 막 이럴 수 있었어요. 키에스는 예시로 들었지만 만약에 추가로 영입했을 때 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존 선수들을 믿어주고 그러면서 슬롯한테도 기존 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그 선택에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을 거둔 이적 시장이다. 근데 냉정히 말했을 때 한 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랭크를 주긴 힘들고 B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맞아. 그 흐라벤베르그를 6번으로 낙점시키고 그게 어찌 보면 열어보기 전까지는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보강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도 두 분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애초에 뭐 지난 시즌 엔도도 뛰었고 그리고 뭐 메갈리스터도 뛰었고 그리고 이 아르네 슬롯 감독이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은 저는 메갈리스터 써도 된다고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라벤베르가 아약스 시절에도 사실 더블 피봇으로는 뛰었던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으로 가져갔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이게 터질지에 대한 거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 정도였고 사실 그리고 이게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지 챔스만 들어갔어도 다들 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시즌이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라벤베르로 한 시즌을 보내더라도 아르네 슬롯한테 저희가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봤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시즌 이적 시장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저는 감독을 온전히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어떤 선수들을 보강해줘가지고 이번 시즌에 했다면은 저는 아르네 슬롯의 정말 본연의 능력인가 아니면은 선수들로 하여금 얻은 능력인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갖고 있던 스쿼드 그대로 감독한테 주고 본인도 그걸로 도전하겠다는 거는 감독 자체가 압박을 한번 느껴보고 한번 이번 시즌 내 능력대로 보여줄게라는 검증의 자리였어서 이적 시장과 이런 감독의 역량과 같이 연관지어서 그래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적 시장은. 자, 뭐 두 분 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은 긍정적인 이적 시장 평가를 매겼고 그리고 이게 결국 리그 우승과 그다음 돌아오는 지금 이적 시장에서 대형 이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총알을 아껴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스포츠의 어떤 요소들이 다 결과론적으로 해석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B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 높은 점수를 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경기,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경기. 최악의 경기부터 가보시죠. 저는 그 파리하고 1차전이에요. 1차 파리 생제르맹 2차전이 아니에요. 1차전이에요. 원정에서 이기긴 이겼거든요. 근데 그 알리송의 선방이 9개인가 나왔는데 사실 그게 저는 진짜 이미 두드려 맞았죠. 그때. 진짜 두드려 맞은 경기예요. 저는 내용상으로는 그게 결과는 좋았을지언정 최악이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16강 이미 탈락에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보였다고 생각해요. 전조였다. 전조였다. 네, 그게 전 최악의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챔스 1차전. 1차전. 리빙님은? 전 2차전. 오히려 2차전. 결국엔 파리 생제르맹 전이구나. 그러네. 너무 아팠어요 그때. 네. 저희가 이제 같이 봤는데 그때가 이런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리버풀이 토너먼트 원정을 이겨놓고 홈에서 져서 탈락한 사례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경기일지언정 그냥 홈에서 어떻게 버티면은 좀 난관으로 헤쳐나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기는 보는 내내 골도 안 터지지, 그리고 승부차이 가서는 또 지지. 그러니까 이게 전 그날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때 한 2주 쉬었죠 진짜로. 그날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두 분 다 뭐 1차전, 2차전 차이는 있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 경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페이즈 단계에서 보여줬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력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좋지 않았던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리버풀이 워낙 좋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생제르맹,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비교적 인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무난히 리버풀이 올라가겠지. 무난히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리버풀이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왜 이걸 까놓고 보니까 뭐야 이거. 덴벨레는 왜 저래? 진짜 덴벨레. 그리고 크바라 뭐야? 이런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경기를 기점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잘하면 우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맞아. 그 전까지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맞아. 지금 와서 보면 그게 파리의 경기력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 대진이 결코 리버풀 입장에서도 좀 뭔가 더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대진은 아니었거든요. 그치. 그럼에도
그 파리전을 잡았다면 더 역대급 시즌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역대급 시즌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중반기까지 흘러갔는데 결국 그 파리전을 패배하고 탈락하면서 역대급 시즌은 좀 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그래서 더 진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뭐 내년에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첫 수를 너무 맛있는 거 다 먹으면 그렇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리그 우승하고 네. 챔스 그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승 간 팀이랑 붙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돼.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라운드에서 예를 들어 빌라한테 떨어졌어. 아이고. 그러면 약간 빡쳐. 진짜 뭐야 이거 맞아, 이렇게 그럼요. 되는데 아, 우리가 나갔으면 하는 거죠. 결국엔 결승을 갔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올해 골 뭐 기억나시나요? 저는 맨시티 원정에서 어? 리버풀이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다가 세트피스에서 넣었던 골 있죠. 살라의 골. 아, 나 뭔지 기억나요. 전 그 네. 골이 생각나요. 맞아. 예, 예. 만들었던 패턴 골. 맞아. 근데 그 경기는 골도 골인데 접근법이 되게 좋았어요. 그 맞아. 전까지 주중 경기 피로도가 있어서 리버풀이 일정이 불리했는데 일부러 맨시티를 상대로 확 내려서는 그렇지. 형태의 수비를 중시하는 운영을 하다가 역습으로 맨시티의 불안한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그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준 거예요. 골 자체는 멋이 좀 덜할 수 있어도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슬롯의 능력을 좀 증명해낸 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골을 보고 느낌이 들었죠. 아, 이 감독이 일정이나 선수들 컨디션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인지. 실리적인 선택도 한다. 예, 그게 네. 많이 느껴져서 저는 그 골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리빙님은 역시 그 리버풀 팬들은 맨시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필드에서 어. 맨시티 역시 맨시티전. 선제골 그건 아. 살라 어시스트 각포가 넣어서 예. 딱 그때 저 넣고 맨시티를 이겼을 때 아 이거 리버풀 우승 도전을 할 수 있겠구나. 맨시티 상대로 안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은 그거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그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이 저한테는 아 이거 시작이다. 이번 시즌 되겠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럴 법도 한 게 그 리그 우승 2019-20 시즌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맨시티를 상대로 넣었던 골이 기가 막힌 골이 있었어요. 오른쪽 풀백의 전환, 맞아요. 왼쪽 로버슨의 크로스, 그리고 오른쪽 살라의 헤더 헤더. 이름 얘기 안 해주네요. 그냥 그런 아, 예. 제가 선수 가서 기억이 안 아, 나요. 제임스 밀러였던 것 같고. 밀러라고 하죠 그냥. 네. 네. 아무튼 그 위치에서 이렇게 전환되고 네. 어떤 골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파비뉴 중거리 슛도 써주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필드에서 맨시티 상대로 잘하면 그 시즌 뭔가 좀 기운이 좋은 게 좀 있긴 한 것 맞아요. 같네요. 아무래도 최근 리그 우승의 향방이 거의 두 팀 간의 대결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 보니까 아까 이 둘이 보는 방향이 좀 비슷하네. 그 최악의 경기는 다 파리 생제르맹전이었고 최고의 경기나 뭐 골들은 다 맨시티전에서 나왔고 네. 근데 뭐 이렇게 맨시티전에서 홈 어웨이 각각 나온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을 해볼게요. 인물. 감독 포함인가요? 감독 포함, 뭐 예를 들면 존 헤네까지도 포함해도 좋습니다. 최고의 인물로 갑니다. 저부터. 네. 저는 그래도 그라벤베르. 그라벤이다. 이 선수가 없었다면은 저는 뭐 살라랑 반다이크는 항상 잘하는 걸 알고 네. 있었잖아요. 뭐 유난히 더 잘한 것도 맞지만은 근데 이 선수 없었다면은 저는 그치. 와 리그 운영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올해 이 선수는 야, 그러니까 주급 더 올려줘도 됩니다. 진짜 당장 재계약을 더 좀 연장시켜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 어제도 히프에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얘가 마이너 폭바로 보이는 거예요. 어슬렁거리고 맞아. 창의성은 맞아. 좋은데 참 내가 만약에 응원하는 팀에 저런 선수 있으면 쌍욕 받고 싶은 스타일이죠. 그러다가 턴오버하고 네, 아유 저거 씨 이러는데 아니 한 시즌 만에 물론 아까 얘기했던 더블 피봇이나 후방 라인에서도 아약스 때 뛰었었던 거를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게 될까 저렇게 어슬렁거리는 그쵸. 새끼가 맞아요, 특히나 맞아요. 피지컬적인 압박을 이렇게 많이 때리는 리그에서 근데 이렇게 잘한다고?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완전 개조가 됐죠. 어. 네. 저는 선수로는 저도 흐라벤베르. 흐라벤이고. 그걸 결국 바꾼 건 결국 감독인 슬롯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최고 인물 개념으로 봤을 때는 슬롯으로. 형천의 슬롯. 네, 슬롯으로. 네. 흐라벤뿐만이 아니고 살라도 사실 기량이 발전을 했잖아요. 살라도 이 나이에 오히려 전술적으로 클롭과는 다른 형태로 살라를 예. 쓰면서 폭을 넓히는 형태로 살라를 최대한 측면에 상대하고 1대1을 가져갈 그렇죠. 수 있게끔 그런 1대1은 살라가 쉽게 이겨낼 수 있거든요. 좀 체력도 쌩쌩했던 전반기, 중반기까지 퍼포먼스는 정말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런 살라의 상황을 만든 것 흐라벤베르를 3선에 적응시키고 흐라벤베르와 맥칼리스터의 더블 볼란치를 확실한 중원 조합으로 구성한 것 네. 그리고 경기에 대한 통제력을 늘리면서 전반기 때 클롭의 리버풀이었으면 분명 저도 똑같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슬롯은 1대0이나 2대0이 됐을 때 후반전에 힘을 확 뺍니다. 템포를 완전히. 템포를 완전히 늦추고 그러니까 실리적인 합리적인 운영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선수들 관리시켜주고 네. 부상 관리해주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코나테의 부상 빈도도 줄어든 게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클롭의 리버풀이었다면 어쨌든 분위기를 타고 더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2대0 됐다.
더 많은 골을 넣어보자. 3대0, 4대0. 네, 선수들에게 흥을 맡기고 그래. 선수들 리듬 타고 하다 보면 5대0, 6대0 미친 경기 나오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후반기 때 치렀어야 되는 체력적인 대가가 조금 더 일찍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통제 누가 있냐? 슬롯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슬롯이 결국 올 시즌을 요약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모든 키워드에 슬롯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앞으로 슬롯이 물론 잘해야 되는 부분들 보완점도 분명 있지만 지금 올 시즌은 일단 무조건 슬롯은 칭찬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장난 아니죠. 클럽보다 좀 찬 사람인 것 같아요. 티예요. 냉한 부분이 있고. 맞아요. 무조건 T예요. 그러니까 그 듀운의 하코넨 모르시는구나. 뭐요? 하코넨이라고 찾아보시면 슬롯 닮은 사람 하나 나옵니다. 아 이거 두상은 똑같네요. 빡빡이들의 이미지가 서로 다 다른데 맞아. 가장 반짝이는 빡빡이가 슬롯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제일 반짝여. 맞아. 진짜요. 펩은 잘 안 반짝여. 네. 광이 나요 슬롯은. 테나는 좀 달라요. 같은 네덜란드 빡빡인데 약간 느낌이 달라. 약간 저도 그 빡빡이 중에서도 그 이렇게 자연적으로 된 빡빡이랑 패션 빡빡이가 있다고 다르죠? 하는데 그 슬롯 감독님은 약간 폭력 빡빡이 같은 느낌이라 어. 위압감이 좀 이렇게 세. 길거리에서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 네,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라서 너무 빛나요. 아마 맞아요. 올레드 TV 같은 걸로 보면은 자동 밝기 조절될 거야. 아마. 좀 네. 이리 봐도 놀라요 하나씩. 명암 조절 이렇게 싹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빛과 같은 존재죠. 그거 그쵸. 인정합니다. 빛과 같은 너무나 존재죠. 압도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고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감독인데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포지션별로 전체적으로 랭크를 체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비 라인입니다. 골키퍼부터 센터백, 풀백을 볼 텐데 골키퍼는 알리송과 켈러허 그리고 센터백은 반다이크, 코나테, 콴사, 고메즈 나이스. 풀백은 66번 브래들리, 로버트슨, 치미카스 요렇게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랭크 S부터 F까지 오, 매겨주시죠. 큰 평가. 평가? 이번 시즌 수비는 그래도 높게 전 줄 것 같아요. 전체 평가죠 이게 네. 지금. 그럼 전체죠 전체. 저는 그럼 S? S는 근데 뭔가 이 마음이 마지막에 너무 흔들려서 그래도 A, A? 상위권. A풀? 네, A풀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알리송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동안에 켈러가 기가 막히게 잘했지. 메꿔줬고 맞아요. 알리송이 돌아와서도 네. 굉장히 잘해준 것도 있고 수비로 놓고 봤을 때 코나테가 이렇게 부상 안 당하고 잘 뛸 줄이야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적 시장의 변수마저도 극복을 해버린 수비진이에요. 반다이크, 코나테 일단 두 명이 너무 잘해줬다. 중앙 수비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켈러 잘했고. 네, 켈러 잘했고 알리송 잘했고 아니 리빙님이 봤을 때 왼쪽 사이드백은 사실 로보가 이제 확연하게 눈에 이 폼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 그렇죠. 치미카스도 리버풀의 지금 수준의 주전급으로 뛰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아니에요. 선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래도 A를 줄 법한가요? 네, 저는 우선은 저는 항상 수비는 베스트 라인업이 확고하게 나오면은 높은 평가예요. 우승하려면은 어차피 맞아. 로테이션이고 뭐고 간에 주전이 버텨야 된다. 보통 그대로 다 나오죠. 네, 그런 팀이 우승하고 그런 팀이 뭔가를 만든다. 네. 혹사가 우승을 만든다예요, 저한테는. 네. 주전 선수들 관리. 그래서 그런 평가 때문에 좀 높게 줬고 S를 전 주지 않은 거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다른 포지션들은 선수를 발전시켰어요. 뭐 루이스 디아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 좀 발전이죠. 됐고 학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살라 뭐 다 이렇게 나와요. 미드필더도 뭐 그라벤베르 네. 그렇고. 근데 수비수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환사는 이제 본인의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작년 기대감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떨어져 좀 버렸고 낮아졌죠. 사실 그리고 브래들리 또한 성장을 했다라는 평가를 줄 수는 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아놀드가 이번에 또 이제 인터뷰 있었잖아요. 훈련장에서 뭐 100%다 한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보완점들이 있어서 네.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말이 들었다는 거는 브래들리도 만약에 몸 상태가 더 좋고 조금 더 괜찮았다면은 출전 기회를 더 받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두 선수가 이번 시즌 그렇게 성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S라고 주기에는 약간 아쉽다. 이 두 선수가 지금 다음 시즌에도 저희의 골칫거리긴 하거든요. 브래들리야 물론 다음 시즌 기회를 받겠지만 전 여전히 너무 불안해요. 예. 시즌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A뿔 정도. 뭐 사이드백이나 이런 선수들의 성장 부분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뭐 A다. 네. 영철이는 전체적으로 후하게 줄 법하다. 네, 저는 네. 후하게 줄게요. 네. 반다이크, 코나테 그 센터백 라인이 그쵸. 제일 컸고 키퍼 맞아. 라인 컸고 왼쪽 풀백만 좀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 로버슨이 그냥 마지막까지 띄워준 거에 공로를 좀 주고 싶어요. 야, 근데 뭐 여기도 지금 보강이 되니까 네. 케르케스랑 프림퐁이 오면 그것도 굉장히 뭐 튼튼한 라인이 되겠죠. 좋죠. 개인적으로 그건 궁금해요. 프림퐁은 사실상 저는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라고 보는데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뭐 안 될 것 같다라는 개념보다는 슬롯이 어떤 식으로 저 선수를 조금 개념을 바꿔서 쓸 것인가. 이미 흐라벤을 잘 쓴 바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궁금함이죠. 네. 자, 그럼 미드필더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흐라벤, 엔도, 메칼,
그다음에 커티스 존스, 소버슬라이, 엘리엇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크게 랭크를 먼저 보시죠. 네. S부터 F까지입니다. 아 이것도 저는 에이플. 에이플, 전 미드 에이플. 에이플. 네. S가 아닌 건 비리치가 오지 않아서입니다. 남겨둬야죠. 그쵸. 그 공간. 누가 나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아 네. 만족스러웠는데 S를 주지 않은 이유는 소보슬라이의 세밀함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공미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아까 비리치는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예. 실제로 공미 자리가 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약간 아쉽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오늘 제가 딱 이렇게 평가를 매기는 기준을 제 스스로 보니까 저는 백업보다 그냥 주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전을 확고하게 봤을 때 왼쪽 풀백이 좀 아쉬웠다 한들 미드필더도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 훌륭했어요. 근데 저는 공미가 약간 아쉬워요. 소브슬라이가 약간 아쉽다. 예, 그리고 그를 대체해줄 뭐 커티스 존스 같은 선수들, 하비 엘리엇과 같은 선수들도 기량이 우수했냐라고 보면 그러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베스트 11에서 약간 허점이 드러나는 쪽이 저는 공미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A+로 좋습니다. A+. 예, 비르치 오면 S입니다. 리빙유도 비슷한가요? 네, 저도 비슷해요. 왜냐면 그 메갈리스터랑 그라벤베르는 이제 완전한 핵심. 그냥 예. 등급으로 따지면 S 등급으로 아예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저도 소보슬라이만 굳이 따지면 A 등급이거든요. 아마 공미에 대한 얘기 네. 저도 공감하는 바라서 그 자리만 조금의 뭔가 소보슬라이가 역할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소보슬라이가 또 클로발에서는 8번에 훨씬 가까웠는데 그쵸. 이번 시즌은 사실 10번 자리에서 뛴 거지 이 선수를 완전한 우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해석하면서 뭔가 얘기하기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그리고 살라가 볼을 많이 잡았어야 됐잖아요, 사실. 살라가 메이킹도 하는데 이게 소보슬라이가 메이킹이 안 돼서 살라가 잡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살라가 너무 많이 잡아서 소보슬라이가 그냥 박스로 많이 들어가게끔 된 거냐. 그래서 이거는 소보슬라이 개인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음 시즌 소보슬라이는 본인이 좀 입증을 해봐야겠죠. 아마 비르치도 오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뛰어서는 그치. 위험하니까. 네, 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자, 미드필더 평가도 두 분 뭐 굉장히 좋고 공격 라인으로 갑니다. 사이드를 볼 수 있는 선수를 보면 루이스 디아스나 각포, 살라 그리고 키에사 공격수로 보면 다윈 누네즈랑 좋다 요렇게인데 점수가 아무리 후하게 줄라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잘하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점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실 건가요? 야 이게 전체 평균을 올린 살라 덕분에 네. 이게 저는 이런 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네. 너무 올려놔줘서 살라 덕분에 A는 줄 것 같아요. 살라 빼고 잡으면요? 야 그럼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전 그래도 B 플러스는 줄 것 같아요. B 플러스 나온다? 디아스랑 각포가 이번 시즌 잘했어요. 네. 이 선수 없었다면 저는 우승 못했어요. 그래서 와 또 내려버리는 누네스 좋다가 많이 내려쳐 버렸는데 그래도 B뿔은 줘야 선수들도 뛰는 맛이 나지 않나. B풀은 줄 수 있다. 네. 살라, 디아스, 학포 보고 네. 전 여기도 A입니다. A풀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수비진 평가도 사실 왼쪽 풀백이 저는 좀 허점이고 예. 중앙 미드필더도 공미 자리가 조금 네. 불안하고 뎁스가 좀 얇고 어. 공격도 살라, 학포, 디아스 외에는 사실 믿고 키에사. 쓸 선수가 없었어요. 잘 못 나왔고 누네스 좋다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조탄 너무 다치고 어. 일단. 좀 조탄 올 시즌 골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중요 경기 득점 빈도가 지난 시즌까지 한 방을 해줬거든요. 네. 많이 올 시즌은 놓쳤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놓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들 가지고 이 선수들을 너무 고려해서 평가를 낮추기에는 또 우승에 기여한 선수들이 맞아. 왠지 평가절하가 되는 것 같아서 맞아. 전 그렇게는 못 주겠어요. 아하. 제 지금 기분에는 그래요. 오. 그래서 수비는 아까 얘기했던 골키퍼랑 센터백에 그리고 그 공로가 너무 커서 그래서 S. 미드필더 흐라벤 맥칼리스트의 공로가 너무 커서 A+. 공격 디아스, 학포, 살라의 공헌도가 너무 커서 그냥 A+ 줄 거예요. 그럼 키에사랑 누네스랑 좋다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셋이만 잡으면 키에사 누니스 좋다요? 예. 아까 어디까지 있다 그랬죠? F까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2는 잘 없고 D, E, 아이고 2 주려고 그랬는데. 네. 물론 2를 뭐 이게 학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2를 줄 수도 있죠. 에러라고. 에러. 네. 에러 주겠습니다. 에러. 네, 저 에러입니다. 에러. 이게 진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되게 커요. 리빙님도 비슷한가요? 네, 근데 뭔가 그래도 무맘이잖아요. 아 그렇긴 해.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온리팬스 첫 회 들어온 날 누네스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예. 아니 누네스가 저는 누네스 나가는 거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전 누네스만 보면은 행복했어요. 웃겨요. 그냥 웃음이 나요. 그래. 축구를 보는 이유가 웃기 위함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함. 그 당근형도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축구를 왜 재밌어서. 네. 근데 그래서 웃음을 주는 선수는 못해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게 당근형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누네즈를 보는 건가요? 네, 저 아니 뭐 그런 거랑 어. 그리고 누네스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보호하는 거는 시즌이 시작되면은 방출 못 하잖아요. 어차피. 야구처럼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도 안 아니고. 되니까. 네,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우리 응원하자. 해 보자. 누네스 응원해 보자 이건데 지금 이적 시장
열렸잖아요. 네. 바로 팔아야 돼요. 빠르게 나가야 네, 된다. 빠르게. 저도 이제는 그 끝났어요. 감독도 플랜에 없고 예. 그리고 뛰는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하죠. 아니면 이따가 이적 시장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학포 아웃링크가 좀 있던데. 맞아. 아, 어제 새벽에. 바이른 뮌헨이 뭐 관심이 있다고 괜찮나요? 하더라고요. 안 되죠. 안 돼.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아, 지켜야 그래요? 된다. 네. 갖고 있어야 된다. 우선 갖고 있어야 된다. 리빙님은 좀 다르군요. 제가 각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선수들 평가할 때 그럼 이 선수한테 주급 20만 파운드를 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리그 20골을 싸움을 할 수 있냐가 공격수들한테 조건인데 각포가 20만 파운드 주면서 장기적으로 볼래 하면은 좀 머뭇거려요. 20만 파운드에 사실 20골이면 완전 주전급 공격수라고 봐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 저는 역시 의구심이 좀 있다. 음. 만약 바꿀 수 있다면은 바꿔야 된다는 파긴 했어요. 사실 디아스나 각포나 저는 그 평가가 비슷한데 만약에 각포가 먼저 오퍼를 괜찮게 들었다 하면은 같은 리그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도 뛰겠다 하면은 그렇게 막지는 않겠다. 저는 이런 주의이긴 했어요. 혹시 리버풀이 데코한테 돈을 주나요? 그 루이스 디아스를 네. 아니, 자꾸 원하더라고요. 아니 영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새끼 새끼라고 데코한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스 디아스도 파면 안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오퍼라면 괜찮다. 그러니까 학포 디아스 다 동일해요. 어. 팔면 안 된다. 네. 근데 만약에 금액이 세. 잠깐만 하면은 일단 한번 앉아보시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근데 금액이 택도 없다? 그럼 지키는 게 이득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루이스 디아스랑 학포는 일단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판매 가능한 자원으로 네. 보시는 것 같고 루디는 어떤가요? 저는 루디는 그래도 이번 시즌 아르네 슬롯이 활용했던 방식들을 보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지 않고 아하. 너도 원래 저는 저번 시즌만 하더라도 가장 이번 시즌 위험한 선수 조타 치미카스 디아스였어요. 이 선수들은 몸 상태, 그 퍼포먼스 반등 안 되면은 재계약이 안 되니까 루이스 디아스는 이제 재계약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각포는 너 한번 좀 가봐라 이런 말도 나오지만 디아스는 이렇게 제가 머뭇거리는 걸 보니까 디아스는 남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어요. 자, 공격진 평가하다 이적 시장 얘기를 잠깐 돌아왔는데 다시 돌려봐도 디아스, 학포, 살라는 문제 없었다. 다만 키에사랑 누네즈 조타는 아쉬움이 많고 다윈 누네즈는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는 자원. 네. 조타도 같은 매각 자원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매각 자원으로 봐야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쉽지 않아요. 부상당해서 컨디션이 난조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이번 시즌만 부상당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 그동안 부상이 많이 시달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선수를 플랜에 넣고 다음 시즌 구상하면 사실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공격진도 좀 더 확실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죠? 네, 근데 동시에 파는 게 좀 어려우니까 아. 그나마 남길 거면 조타를 남겨서 어떻게든 타이밍을 보고 누네스 빨리 이제 보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슬롯. 슬롯은 두 분 뭐 얘기 안 들어봐도 S클래스를 받을 만한 충분한 모습을 직접 모든 축구 팬들에게 보여줬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할 의미가 없다. 아쉬웠거나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고 싶다라거나 조금 유보적으로 볼 만한 슬롯의 포인트가 두 분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레비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솔직히 전혀 없다? 진짜 완벽한 대사랑? 이거는 부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예. 저희가 막 고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렇게 예. 느껴지는 거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선수한테 좀 박한 것도 저는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인터뷰에서 원래 미리켄 클럽은 다 감싸 안아줬잖아요. 근데 한 번씩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를 하긴 하는데 조금 무서운 건 인터뷰로 이 좋은 평가를 받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리버풀이 만약 좀 내려왔을 때 선수에 대한 지적이 있을까봐 혹시 그게 약간의 걸림돌이긴 해요. 안 약간의. 좋았을 때 감독이 그 인터뷰가 나면 보통 저거 선수 탓하네? 이렇게 되는 게 축구잖아요. 이번 시즌에는 잘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뭐 누네스든 아니 다른 선수들 지적했을 때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쵸? 저도. 근데 만약에 감싸는 감독들은 사실 지적 자체를 안 해요. 보통 그렇지. 예, 막 뒤에서 그냥 날려버리죠. 근데 슬롯이 그런 걸 코멘트를 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조금 부침이 있을 때 혹시라도 선수 언급을 할까봐 저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네네네. 보는 주의라서 그 정도 막 있고 나머지는 저는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찾으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찾아가지고. 없는데 예. 굳이 찾자면 그 정도가 약간 우려된다. 네네. 형철이는? 저는 이제 좀 유보해야 된다. 유보로 좀 예.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건 선발의 경직성. 선발 라인업이 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유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번 시즌 스쿼드 자체가 슬롯이 입김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스쿼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롯이 딱 봐도 쓸 수 있는 선수만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리그를 뭔가 방심을 하고 뭐 리그를 뭔가 노테이션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해도 다른 선수를 쓰자니 내 전술에 너무 안 맞는 선수들이에요. 아니면 선발과 너무 차이가 커요. 그게 많이 느껴졌을 거라서 저는 올 시즌 슬롯이 어쩔 수 없이 썼던 선수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슬롯의 약점은 그 파리하고 챔피언스리그 1, 2차전 사이에 사우스햄튼전 때 선발도 이어서 그게 결국 2차전에 저는 피로도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조금은 아쉽지만 이걸 너무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유보하고 싶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후 이적 시장이 지나고서 슬롯이 입맛에 맞는 선수가 더 많이 갖춰졌을 때 그때는 지금과 확연히 다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 단점은 상쇄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여러 대회들을 병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선발 라인업이 좀 예측 가능하고 네. 경직이 좀 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건 슬롯의 단점으로 좀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 시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굳이 찾자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 않을까. 사실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감독들 그 반 위로 올라간 사람들도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쵸. 완벽한 사람은 없고 없어요, 완벽한 없어요. 감독은 없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유보적으로 보고 싶다. 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축구의 구단들이 성공하는 여러 가지 이유, 좋은 선수, 대단한 팬층, 매출, 감독 다 있지만 결국엔 구단의 기조와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팀을 잘 이끌어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클럽에서 슬롯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전 리버풀이 구단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 만한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휴즈도 좋았고 아니면 뭐 페네 스포츠 그룹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보드진하고 감독하고 싸우는데도 성과를 내는 감독들도 있잖아요. 있죠. 뭐 최근에 뭐 우승시킨 그 콘테? 그래서 그 아저씨도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대단하죠. 어떻게 갈 때마다 싸우는데 갈 때마다 우승을 해. 네. 그렇게 싸우는데. 맞아요. 진짜 와. 마지막에는 회장하고 지금 뭐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 그런 잡음이 나온다는 항상.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아르네 슬롯을 이번 시즌 잘 된 이유가 그런 거 보다 보면 결국 이 백룸 스태프도 중요하지만 선수랑 감독 간의 이 조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느껴요. 못하는 팀들은 항상 싸우는 얘기 들리잖아요. 아,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에는 주장단. 그리고 주장단이 안정적인 것과 또 함께 그리고 아르네 슬롯이 먼저 주장단한테 신뢰를 받게끔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룹이 감독을 인정하는 순간 뒤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슬롯은 아마 처음에 그 공략을 잘했고 그리고 반다이크가 또 주장이었기 때문에 같은 나라로서 빨리 이 스며들어서 이 분위기를 확 형성해 버린 것 같아요. 새 감독이 항상 어려운 게 초반에 분위기 잡는 그죠. 거잖아요. 아모린 감독도 그걸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르네 슬롯은 그런 능력이 아마 정말 대단해서 그래서 뭐 잘 된 게 아닐까. 뭐 구단도 그런 걸로 아마 선임을 해왔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뒤를 받쳐주는 스태프들도 너무 네.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 아닐까. 구단 보드에 대한 평가는 다 전체적으로 좋죠. 좋죠. 예. 이제는 좋죠. 이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잘했던 부분은 결국 이제 사실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인수하기 전 질레트와 힉스 시절 거기는 구단 분해 직전이었어요. 분해 직전. 예, 지금 한때 때는 와. 리그 순위도 강등까지 네. 올라갔고 한때 뭐 파산 위기 가는 거 네.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재정을 안정화시켰고 그리고 후연장 시설을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개선을 했죠. 박사. 네. 그래서 그걸로 뭐 비르치가 확 뭐 꼬였다고 하니. 제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예. 자,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큰 그림은 정말 통했어요. 어. 이게 비르치 영입을 위한 10년 동안의 큰 그림이었다면 저는 와 이건 정말 예. 대단한 성과다라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물론 페네이 스포츠 그룹을 저는 항상 비판했던 게 조금 더 여기서 욕심을 낸다면 리버풀은 더 오랫동안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지킬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은 잠재성이 있는데 뭔가 그 시기를 놓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효율만 추구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스탠스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좋은 점이 큰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후연장 시설의 개선 그리고 비르치의 영입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그건 팀을 위해서는 정말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그치?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구단의 이미지나 뭐 전체적인 부분 문화를 만드는 부분에서까지도 페네이 스포츠 그룹과 리버풀이 참 많은 걸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팀의 시설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여름에 돈 아끼고 이번 여름에 슬롯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보강하기 위한 총알을 아껴둔 그 큰 그림만 보더라도 이 그림이 지금 결국 옳은 선택이 된 거죠. 새 감독에게 부담도 덜 주고 오히려 새 감독이 확실하게 선수들을 파악한 다음에 편안하게 자신의 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운영 스탠스는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거는 정말 큰 그림 잘 그렸고 네. 구단 운영의 방향에 대한 신뢰가 생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거. 이건 페네이 스포츠 그룹인지 리버풀인지 모르겠는데 떠나는 선수한테 너무 박수를 많이 쳐줘요. 아놀드 얘기죠? 맞아요. 예. 제가 뭐 아마 히든 풋볼인가에서도 많이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해주지 마라. 저희 팀은 아르투르한테까지도 아. 액자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예, 기념사진 예, 예. 찍어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네줬던 그런 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대외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리버풀은 이런 따뜻한 구단이다. 그치. 뭐 저도 그게 막 마냥 틀렸다고 막 일방적으로 비판하진 못하겠어요. 그렇게 막 보내주고 하는 게. 근데 그래도 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한 선수에게까지 굳이 우리가 많은 걸 챙겨주고 해야 될 하지 필요가 마라. 있을까? 저는 뭐 클롭의 어떤 옹호 인터뷰나 소보슬라이의 옹호 인터뷰나 같이 뛴 사람, 호흡한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메신저를 비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구단 자체는 조금 이제는 좀 그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케이타도 해줬어요. 맞아. 맞네. 제일 중요한 걸 입고 있었네. 다 해줬어요. 나비 케이타도 해줬어요.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냉정해질 땐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인가요? 근데 저는 그래 떠나면은 박수 쳐주자는 그 마음은 있어요. 저도 아놀드 그 인터뷰한 이후로는 완전 정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예. 근데 또 막상 마지막에 그래도 뭐 본인도 고생은 했을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 고생을. 그래서 좋은 날에 그 선수 하나로 우리도 기분 나쁜 걸로 남기면 먼 훗날 이날을 떠올렸을 때 부정적인 것만 전 남는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게 강력하면은. 그래서 저는 계속 아놀드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은 그냥 그래 떠나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좀 그런 건 레알이랑 있었어요. 챔스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죽여버려. 그 생각은 아직 이건 뭐 가정이니까. 네네네. 그거는 뭐 참을 수 없고. 멘탈 약해서 리버풀 상대로 골 못 넣어요. 네. 되게 그런 거 뻔뻔한 스타일은 또 보면 아니야. 아닌 거야. 걔가 상태가 네. 엄청 그런 거 뭐 어쩌라고 이런 선수 그거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아놀드 보면 그거 그과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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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못 그러니까 그렇게 어중뛰게 행동한 거야. 맞아. 아닌 선수는 진작에 뭐 이런 약간 맞아, 그랬겠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아놀드가 약간 스타는 아니구나 느꼈어요. 스타라면은 딱 타이밍 맞춰서 울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요. 네, 있어요. 맞아. 그 타이밍에 울고 어떻게 해가지고 성남 민심, 이 군중 심리를 그냥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 이 방금 얘기했지만 그 군중심리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즙 한 번 짜죠. 이게 일발에 바뀝니다. 네, 바뀌어요. 저러는데 뭘 욕을 하냐. 맞아. 그래 박수 쳐주자. 가서 잘해라. 맞아. 밥이나 잘 처먹고 댕겨. 네. 이러고 딱 끊어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중뛰게 구니까 저 새끼 연기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딱 그거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고 이제 본인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감독한테 가서 말한 순간부터는 세팅을 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여기서 눈물 한번 진짜 그 구단 그치. 인터뷰할 때는 펑펑 그냥 눈이 그냥 눈탱이 반탱이 그치. 돼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욕하던 사람도 욕 못해요. 일단 멈추거든. 네. 우는 얼굴엔 침 못 뱉어. 네, 못 뱉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이 오히려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애가 동그랗게. 그리고 클로즈업도 했을 때 눈이 그냥 말라 있었어요. 또 근데 나중에 부모님 보고 울었죠. 그건 저희도 울어요. 그렇지. 네, 저희도. 왜 엄마 아빠는 울어요. 네, 잘 다 그럴 수 있기 울어요. 때문에 네. 아놀드가 좀 그런 스타 플레이어적인 건 좀 부족하다.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지금 리버풀이 보여주고 이거는 사실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뭐가 있냐면 작년에 레알 경기 안필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원래 뭐 리버풀은 저는 이제 나름의 리스펙트가 있는 구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여기가 뽕찰만 하네 라는 생각을 직접 보고 오니까 리버풀에 대한 다르죠. 시선이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 우승하고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행보 사실 이전에 리버풀은 그들의 이미지를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난 영입하는 선수들 보고서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일 인가? 그러니까 아니 라자르 마르코비치가 누구야? 무슨 네? 진짜 걔 차라리 졸라 어린 아스날처럼 득볼을 데려오든가 그러면 돈이라도 아꼈다라고 그것도 물론 병이다. 네. 근데 뭐야? 이런 애들 막 이탈리아에서 이상한 거 긁고 도세나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리버풀은 좀 모범적인 행보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클럽의 시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빌딩해 나가는 과정, 감독 선임, 큰 영입 제대로 해오는 거 이런 걸 보면 리버풀은 약간 이제는 시장을 선도하는 어떤 클럽 중에 하나가 딱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그게 올해가 한번 탕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슬롯이 대단한 거고. 그렇죠.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26 시즌에 리버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피셜이 난 건 없습니다만 프림퐁
그다음에 케르케스, 네. 비르츠, 뭐 그냥 S죠? 네. 예. 예. 어떻게 평가해요 이거? 너무 행복해요 요즘 그냥 아침마다 웃으면서 아니 이 일어나요. 정도면 약간 빨리 보고 싶을 것 같아. 네. 야, 경기 어떻게 하나 보고 싶다. 네. 아 요즘에 일과가 이제 퇴근하고 FC25를 킵니다. 아, 세팅해 놨나요? 일반 세팅에 들어가서 예. 그 로스터를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아. 비르츠, 아. 프림퐁, 케르케즈 다 리버풀로 옮겨놓고 커리어 모드를 켜서 아. 슬롯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네. 제가 이제 임의로 전술을 짜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리그를 치러보면 아니 세 명은 오케이 인한다 칩시다. 네. 리빙님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나 이런 건 안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비르츠는 신호탄이고, 아, 신호탄이다. 뒤에 이제 9번과 센터백도 만질 거라고 전 보고 있어서, 뭐 비르츠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비르츠도 합류했는데 너 안 올 거야?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있지. 네, 전 9번 영입에서도 다른 팀도 지금 많이 겹치잖아요. 이번이 맞아요. 유난히 더 겹치잖아요. 비르츠 오피셜 딱 발표되고 그다음에 9번 이런 선수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은 공격수. 전 공격수를 데려와야 돼요. 그 다음이 센터백. 센터백 이 둘은 무조건 저는. 비슷한가요? 저도 공격수가 일단 무조건 일단 필요하다. 9번. 골잡이가 무조건 필요하고 다음은 센터백. 무조건 급하다고 생각해요. 네. 급한 포지션은 딱 두 자리고 그리고 저는 엔도는 아마 나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느낌이 월드컵 앞두고 있어서 뛸 수 있는 대로 가려고 그쵸, 하겠지. 저도 그러면. 그쪽이에요. 상황이니만큼 수비형 미드필더의 뎁스를 좀 늘려줄 수 있어서 어. 크라벤베르가 잘했죠. 그렇죠. 앞으로도 풀 시즌을 잘할 거라고 너무 이 선수한테 부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맥칼리스터 그래도 관리가 필요한 선수예요. 시즌 중에 남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얼굴이 너무 빨개져. 혹시 걱정돼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좀 더 뛸 수 있는 삼선 미드필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슬롯도 원하는 바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공격수, 센터백 그리고 저기 수비형 미드필더 이렇게 1, 2, 3으로 두고 물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엔도의 거취에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럼 9번 원하는 선수 있습니까? 지금 링크나는 선수들이 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저도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뭐 요케레스 나오고, 맞아요. 링크도 있어요. 에키티케, 뭐 세슈코 이런 라인인데 저는 에키티케를 미는 판. 아 그래요? 완전히. 어허. 저도 이 선수들을 결국 저도 내용을 좀 많이 보고 제 채널에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그나마 이 선수들 중에서 한 1, 2년 바로 이제 급성장을 할 만한 타입이 누군가 하면 저는 에키티케거든요. 세슈코, 저는 요케레스를 사실 제일 낮게 봐요. 오히려 이 라인에서는 요케레스가 만들 수 있는 득점 장면이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결국 리버풀 같은 팀들은 다양하게 어느 각도에서든 만들어야 되는데 요케레스한테는 그냥 의문이 들어요. 뭐 헤더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결국 역습이든 공간을 마주한 상황에서 포르투갈 센터백들 전 약하다고 약해요. 보거든요. 리그 자체 경쟁이 네. 거기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다윈 누네즈 보면 알잖아. 네. 그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나오죠. 네. 옛날에 이 분야의 대표 잭슨 마르티네즈. 쟁반. 똥이었어요. 쟁반. 예. 네.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요케레스가 물론 잘했지만 리버풀은 앞으로 비기어 원정대를 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면은 비르치의 성장폭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같이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미래 자원으로 봐야 되는데 에키티케하고 진짜 세슈코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리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페드로 이런 친구들인데. 주앙 페드로. 근데 저 엘보우 보니올은 좀. 근데 주앙 페드로도 최근에 링크가 좀 짙게 나긴 했습니다. 네, 브라이튼에. 네, 예. 좋은 선수긴 하니까. 와, 그래서 그게 좀 머뭇거려서 전 차라리 조금 상승세 타고 있는 선수들. 에키티케는 전 상승세라고. 올해 보거든요. 완전히 또 좋았으니까. 네. 세슈코는 뭔가 상승세라고 하기엔 지난해나 이번해나 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키티케를 조금 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에키티케 공격수 라인은 에키티케. 네. 형소리는. 가능하다면 이삭이죠. 이거는 그쵸. 궁극적으로 예, 예. 최고죠. 아하. 그냥 결점이 없죠. 그쵸. 근데 뭐 사실 이삭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기대하면 또 안 되죠. 뉴캐슬 챔스를 가서 가버렸어요. 영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이삭은 뉴캐슬이 본인에게도 좋은 그렇죠. 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이번에 뭐 발표도 됐으니까 이삭 토스트 맞아. 먹고 그러겠죠. 네. 맞아, 분명 그거 쿠팡 플레이에서 하지 않겠어. 100%, 예. 100%. 알겠지. 네. 옆에서 보고 싶네요. 네네네. 뭐 어쨌든 저도 그러면 에키티케가 더 에키티케. 이 다른 매물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케레스는 커리어가 걸리고요. 맞아요. 누네스와 똑같은 포르투갈 리그 출신이라 물론 누네스보다 한 2배가량 더 많은 그쵸. 골을 넣긴 했어요. 네. 그쵸. 근데 그러면 또 걸리는 게 나이예요. 그렇죠. 세슈코는 스탯이 너무 저조하고요. 그리고
그 리버풀은 라이프치히한테 그만둬도 되지 않습니까? 뭐 서버슬라인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비게이터라는 큰 벽이 네, 하나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위르겐 클롭 감독님이 리버풀을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리버풀 보드진 세슈크를 원한다. 아하. 클롭 감독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래서 세슈코가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리버풀이 정말 세슈코를 원했으면은 아마 이쪽 밀어줬을 거예요. 그래도 그 라인에 있는 네. 이 그래, 미드필더인데.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어쨌든 선수를 팔면서 그 돈으로 뭔가 또 맞아요. 다른 투자를 하는 걸 원하는 구단이에요. 네. 그렇죠. 네. 윈윈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세슈코가 계속 아스날 쪽이 훨씬 짙고 리버풀이 계속 이러는 거 보면은 네. 뭔가 뒤에서 김이 소스를 받은 게 아닌가 약간 정보를.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님 세슈코 하면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해. 아스날 보내. 네. 아스날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라이프치히 선수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봐왔고요. 라이프치히는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그 선수들이 좋은 선수인데 네. 나오는 순간 갑자기 약간 외계로 간 그 지구인들이 네. 우주복 벗으면 막 정신 못 차리잖아. 그런 느낌이라서 네. 거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비 시몬스 혹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 울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라마시아 출신입니다. 라이프치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마시아라는 걸 DNA.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네, DNA 는. 거긴 DNA가 좀 다른 케이스고 저는 그 레드불 쪽 선수들에 대한 약간 조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도 에키티케가 저도 지금 선수의 흐름으로 보면 가장 괜찮은 선수라고 봐요. 에키티케 플레이 보면요. 드리블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네, 드리블이 좋지. 진짜. 물론 이제 약간 그 리듬이 조금 볼을 끈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슬롯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최우선 영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선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슬롯의 견해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플레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능력을 보면 드리블 진짜 압도적이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 리듬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딱 맞아요. 내려와서 아니면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딱 갖고 플레이를 하는데 웬만해선 볼 안 뺏기고 그걸 쭉 이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진 상황에서 키패스도 돼, 슈팅도 돼, 드리블 이후에 본인이 마무리도 돼. 정말 가지고 있는 무기수는 많아요. 다만 그 템포의 차이 때문에 그걸 슬롯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가장 변수가 덜한 스타일의 에키티케가 아닌가. 물론 골은 사실 기대 득점보다 좀 못 넣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슈팅 빠따가 약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세모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을 본다면 괜찮은 흐름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반드시 팔아야 되는 선수 3명씩 얘기해 주시죠. 반드시 무조건 매각이다. 자, 리빙님. 1순위. 저는 치미카스, 치미카스. 2순위. 고메즈, 조고메즈. 3순위. 누네스. 다윈 누네즈. 네. 치미카스, 고메즈, 다윈 누네즈. 네. 형철이는? 누네스. 저 누네즈, 사실 일. 질문이 끝나기 전에 얘기하려 했어요. 이게 그냥 일단 누네즈요. 네, 누네스. 누네즈. 두 번째는 마마르다슈빌리가 결국 오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켈러 팔아야죠. 그렇죠. 켈러. 켈러 팔아요. 네, 켈러. 켈러가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잘했어, 켈러. 잘하고 아껴서 파는 거 네, 하고 이거 싶어요. 좋아. 일단은 이 선수가 너무 고맙기 그치. 때문에 이제 솔직히 여기서 커리어가 더 이게 알잖아요. 그래. 그 남아서 안 된다고 본인이 봐요. 잘 찾겠지, 좋은 팀. 찾아야죠. 잘하는 선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켈러를 응원하고 싶어서 오케이. 팔아야 나가라. 된다. 어. 2순위. 3순위는 좋다 하고 싶습니다. 네, 공격수를 무조건 데려온다는 전제하에 그냥 둘 다 팔아야 된다. 네. 조고메스는 수비 뎁스 이 선수가 너무 멀티라서 그렇긴 해. 사이드백, 뭐 센터백 다 되니까. 그리고 여전히 콴사를 못 믿겠는 이유 때문에 혹시 모른다는 네.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치미카스 팔아야죠. 네, 치미카스 팔아야죠. 치미카스가 근데 켈러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냥 켈러 그냥 치미카스 좋다 하겠습니다. 치미카스 좋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조타와 조고메즈의 차이인데 네. 공격 라인을 좀 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네. 있는 것 같고 조고메즈는 부상에 대한 불안감? 네, 이제 저도 웬만하면 부상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했는데 리버풀은 이제 비기어 원정대를 꾸리는 팀 입장에서는 네. 이제 비기어 수준에 맞으려면은 이제 고메즈도 우선 출전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도 심지어 마지막에 매각 대상에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메즈도 이제 떠나고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조금 더 강력한 볼을 잘 다루는 센터백이 와야 코나테가 좀 너무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이 볼 다루는 능력은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자리만 딱 채우면은 야 맛있다. 네, 괜찮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발짝 옆에서 본 이번 시즌 리버풀은 운이 좋았다. 그 운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실력적인 운이 아닙니다. 부상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이게 부상이 꼬여갖고 그냥 어느 포지션 다 날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맞아요. 리버풀도 겪어봤잖아요. 네. 수비 다 근데 뭉개던 거. 올해 리버풀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부상자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뭐 아예 부상으로 빠져있는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마냥 막 트리플 스쿼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게 언제 그런 불운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 그거 불운, 말고는 저는 굉장히 완벽하다고 보고. 그 불운이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결국 센터백이죠. 그래서 무조건 보강해야 된다. 보강해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원하는 성적, 리그, 그 다음에 토너먼트. 이거는 뭐 도메스틱이 됐든 유럽 대항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리그는 저 리그 우승. 다시 우승 도전. 네. 자, 그리고 컵은 컵 대회는 사실 하나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챔스든 아니면 뭐 FA든 리그컵이든 네. 하나만 하면 된다. 네, 뭐 솔직히 내년 바로 뭐 비기어랑 이거 드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근데 리그만 든다면은 리그랑 이제 뭐 FA컵 이것만 딱 들면은 와 이제 다음은 정말 비기어다 이게 나오지 않을까. 리그 플러스 알파. 네. 네. 형철이는 저도 리그 우승. 리그 우승. 연속 우승을 한번 사면서 그쵸, 보고 싶네요. 연속 이게 우승. 연속 이 우승이 맛을 진짜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서는 맨유 맨시티밖에 못 해봤어요. 그니까요. 맞네요. 왜냐면 그저 아스널도 예전 리그 우승했을 때도 연패는 없었고요. 첼시도 없었어요. 첼시가 했던 게 2000년대 중반이니까 사실 요즘 세대에선 보기 힘든. 그러니까 0405, 09, 06이 연장 네. 우승이었지만 그거 두 분 다 저만 안 봤어요. 보네요. 예.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야 연속 우승 한다면 참 값질 것 같습니다. 예. 네. 리그 연패에다가 컵. 전 트로피는 리그 우승만 해도 돼요. 된다. 나머지는 챔피언스 리그는 그래도 4강까지 한번 가서 맞아요. 추후에 뭔가 이 트로피를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증명해줬으면 좋겠고 FA컵은 모르겠고요. 리그컵은 3라운드 탈락을 바랍니다. 빨리 그냥. 저도 그냥 빨리. 그래서 FA컵은 사실 좀 가져가봐야 네. 할 만한 트로피인데 네. 리그컵은 빨리 정리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리그 페이지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를 해봤잖아요. 1등 했잖아요. 네. 그리고 16강 떨어졌잖아요. 그치. 이거 겪어보잖아요. 1등하고 파리 생제르맹 만난 거 아니야? 네. 그 리그컵의 중요성, 리그에서 나오지 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예.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가 대진에 따라서 일부 경기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돌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리그컵이 어떻게 보면 더 애매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리그컵이 한 5라운드 뭐 8강, 4강까지 네. 남잖아요. 그럼 또 포기하기가 애매해져요. 그쵸. 그럼 또 선수를 써야 돼요. 그럼 1월에 박싱데이 끝나고 또 카라바컵 준결승 치러야 되고 그치. 또 2월에 2월 아니면 3월에 결승해야 네.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번처럼 뭐 준우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떨어질 거면 차라리 일찍 떨어져라. 단 FA컵은 일찍 떨어지면 안 된다. 그건 대회 명성이 있는데 네네. 프리머스에게 탈락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힘들죠. 예, 부디 이번 다음 시즌만큼은 FA컵은 최대한 욕심 좀 잘하고. 내보고 리그컵은 애매한 시점에 놓이기 전에 떨어질 거면 일찍 떨어져라. 예, 그렇게 조언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저희 이번 리그컵 결승 가는 것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아마 3월 중순에 있던 게 2월로 땡겨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2월에 조금 쉬어야 되는 네. 타이밍에 갑자기 지옥의 5연전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네. 전 그게 사실 챔피언스리그 라인에 영향을 줬다고 봐요. 꽤나 좋죠. 그래서 리그컵을 버렸으면 쉬었고 애초에 결승 그것도 없었으니까 챔피언스리그 몰두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 시즌에 또 다른 희망사항은 제발 영국에 태풍 오지 마라. 에버튼전이 태풍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그랬지. 그 빌라전 일주일 전인가가 에버튼전이었어요. 야, 이게 지구 기후까지 영향을 좀 줘야 되는데. 지구 기후까지 이제 네.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미 기후는 인테르 바르셀로나에서 한번 우리가 맛본 바가 있었거든요. 화산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예, 맞아요. 또산. 네. 그런 것처럼 부디 태풍 없이 그 진짜 에버튼전 빌라전 그 주중 그게 맞아요. 컸어요 제가 봐도. 그게 데미지가 왔어요. 있지. 그 경기 거듭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운때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직전 시즌의 리버풀의 챔스는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 거 일정이 변경된 거니까 당연히 축구가 베이스의 최상단의 실력이라는 게 있지만 운이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운이 좀 안 따른 거죠. 굳이 따지면. 그렇죠. 다음 시즌 만회할 수 있기를. 네. 예. 태풍 안 된다. 그쵸. 태풍 올 것 같다. 미리 저기 뭐 후연장이나 경기장에 신문지 좀 해놓고 어. 원정이어도 그냥 미리 가서 해놔요 좀. 예, 경기 좀 볼 수 있게. 또 그런 게 있어서 비르치가 온 거죠. 그래. 안 좋은 게 그것도 있어서 맞아. 비르치를 위한 세팅. 안 좋은 게 있으면 비르치. 그냥 무조건 비리치구만. 아니 비리치면 몇 번 받아요? 27번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번호가 그러니까 없어요. 등번호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이거 번호 얘기 많이 했는데 27번은 우선 단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 27, 뭐 17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은근히 번호가 꽉 차 있어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뭐 루디가 나간다면 7번도 뭐 갈수 있죠. 맞아요. 9번은 아닐 거고.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엘리엇 나가면 19번인데요 보니까. 엘리엇이 나간다. 엘리엇이 나가면 또 뭐 불가능하진 않겠네. 혹시 조타가 나가면 20번도 돼. 그것도 또 되겠네. 예. 이 엘리엇이 지금 나간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와 그거 아니면 생각보다 빈 번호가 없다. 27번 받아야 되거든요. 27번은 달았던 걸로 기억해서.
갑자기 66을 달진 않겠죠. 예. 비슷하면은 그런 어허. 걸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전설인데 갑자기 나는 66을 달겠다. 이렇게. 야, 이러면은 미래치에 대한 민심이 이거 좀. 자, 이렇게 24-25 시즌 리그 우승을 한 리버풀 팬결산 리빙님이랑 함께 했고요. 리버풀도 어제 토트넘이랑 마찬가지로 해피한 시즌이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이적 시장이 이렇게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보통 갑갑함이 베이스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쵸, 맞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빠르게 대형 이적들을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네. 리버풀 팬들은 뭐 아주 행복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 또 이적설이나 아니면 리버풀 관련 콘텐츠를 또 리빙님과 형철이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은 또 리빙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